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세 의원, 국민의힘 최재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민주당 쪽 그 악재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김상조 실장, 이어서 박주민 의원 월세 9% 인상 논란까지요.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악재 연속 아닙니까? 전재세 의원님? 예,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힘이 듭니다. 예. 힘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이분들 보면, 왜 당신들이 주장하는 개혁, 부동산 정책을 당신들이 총대 메고서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냐. 예. 말하자면 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정말 이게 뼈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내부 개혁하고 또 자성하고 이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터져 나오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규모를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 또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억대입니다. 억대 단위고. 그러나 기존의 국민의힘 야당에서 문제됐던 또 문제돼서 탈당하셨던 분들 보면 몇십억 몇백억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강기훈 의원이라든지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또 이 탈당하신 분들 또 재산 신고한 거 보면 그래서 제발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상대 비교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과거로 저희들이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는 상대 비교하는 것이고 선거는 정말 다 잘못됐으면 덜 잘못된 것을 뽑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께 상대 비교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저희들 더 자성하고 더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쪽은 이 용산 참사 관련 발언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좀 분노하고 있고. 오 후보 쪽에서는 이게 언론에서 그 얘기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쓴 왜곡 보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 예, 용산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옛날 일이 아니고 10년 전의 일이고 저도 그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의 언론에서 생중계하다시피 그 현장을 보여줬었고 그 격렬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서울 시민들도 그 현장 주변을 차로 또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걸 다 봤습니다. 서울 시민과 일반 국민들이 웬만한 분들은 그 상황을 다 봤고 사건의 성격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또 더 얹어가지고 이 사건은 어떻고 말하는 거 자체가 사실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부도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서울도 시내에도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는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격했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그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거 도심이 개발되면 그 도심에서 살든가 장사하든가 하던 분들이 이 개발된 도심의 이 높아진 가치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뒤로 그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이 선거용으로 이용해가지고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천안함 피격 사건요. 이게 지금 11년 전 일인데 이걸 재조사 하기로 했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 이 파장이 커지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먼저 제가 먼저 이거 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파장이 커지니까 오늘 오전에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거 절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함 자초서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가 된 것이고요. 예. 법적으로 진정이 접수가 되면은 각하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개시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가족이나 또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유가족께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을 거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조사가 종료될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일은 작년 연말부터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기속기구죠. 여기서 작년 연말부터 이미 재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서 유족들이나 생존 장병들이 그걸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거지게 됐고, 그걸 본 이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나라가 미쳐간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도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서해 소해의 날 기념식 때 윤청자 여사 우리 민평기 하사의 모친이 대통령께 직접 북한 소행, 천안함 이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기념 행사 때도 생존 또 순직한 장병들에게 감사하다 또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 규명위원회에서 이걸 재조사한다는 거 아무리 조사 누가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 끝났다고 하는 사건들도 재조사 요구하면 다 요구할 건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는가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가 그리고 모르는데 직속기구인 이 기구에서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의원님 10초. 딱 10초입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조사 개시 당연한 것이고요. 유가족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바로 종료됩니다. 크게 이제 부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여덟 중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